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오늘 설명에 졸업생에 들려주는 외고 3년, 고교 3년 중에서 첫 번째로 대원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저에 대한 좀 간단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혹시 지금 제 목소리가 안 들리시는 분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대체로 수신기 측에 문제인 경우가 많아서요. 볼륨을 좀 낮춰주시거나, 높여주시거나 아니면 이어폰을 꽂아주시면 대체로 들으시는 데는 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부분 있으면, 네, 저한테. 네, 특별히 불편하시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이라고 하고요. 오늘 국악학원과 함께 진행하는 졸업생과 함께하는 고교 3년 일단 대원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부분 제가 좀 처음이실 것 같아서 제 입시밴드 통해서 오신 분들 아니면 저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그다음 학원 관련 경력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주로 중3부터 고3까지 이제 N수생도 포함되겠죠. 거기에는 제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등을 담당을 해왔고요. 대입에서는 이제 서영고, 서성한 주요 학교들을 매년 한 150명에서 200명 정도, 보입에서는 이런 대원외고 같은 특목고나 아니면 의대부고 같은 자사고들 이제 학생들을 진학지로들 좀 맡아왔습니다. 그런 경험 바탕으로 좀 다양한 설명회를 진행을 해왔고요. 그 설명의 종류는 다시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일단 오늘은 이제 각 고교별 분석, 고교 선택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설명에는 조금 특이점이 있어서요. 다른 학원에서도 학교별 설명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일단 요거는 실제로 이제 그 대원외고를 졸업하고 여기 보시는 이런 학교와 학과에 진학한 선배들, 졸업생들의 인터뷰를 토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제가 다시 구성을 했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일단 가장 생생한 이야기,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를 다녀본 선배들의 이야기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어쨌든 입시를 성공적으로 마쳤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들의 고교 활동이나 기억이 좀 미화될 수 있겠죠. 그런 점들은 좀 제가 가감을 해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안 들리시는 분이나 화면 공유가 안 되는 분이 있으면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없으시죠?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크게 봤을 때 우선 진학 실적을 좀 리뷰를 해서 서연고 서성과 한중경 외시, 그러니까 과거에는 사실 이런 특목고를 간다고 하면, 특히 대원을 간다고 하면 당연히 스카이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제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렇지만도 않아서 일단 제가 이제 과거에는 계속 이제 서영고 위주로 말씀을 드려왔었는데, 올 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올해부터는, 이번부터 이제 한중경 외시까지 어떤 정도의 성적과 활동을 거둬야 가는지 좀 보여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전공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전공어 실수와 대비 방법, 그다음에 이제 국영수 수행과 집필 평가에 대한 말씀,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수시 위주가 되긴 할 텐데 수시나 정시를 위해서 대원해봐 있는 시그니처 프로그램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직 이제 여기 작성 중이실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자소서 샘플과 면접 후기에 대한 말씀들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늦게 오신 분 있으시면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이 잘 안 보이시는 분 있어서 조정을 했고요. 네, 그 다음으로 가도록 하죠. 그래서 일단 진학 실적을 좀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가져온 자료는 아니고, 이건 이제 베리타스 알파라고 하는 입시 전문 웹진이 있습니다. 뉴스 사이트인데, 거기 가보시면 나와 있는 자료고요. 아마 이쪽 입시 저희 하는 업계에서는 가장 조금 많이 활용하는 자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이제 수시 합격자 수에 있어서 대원이 32명을 갔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미 입시를 치러보신, 대입을 치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등학교를 각 대학에서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똑같이 보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수시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해서 약간 고등학교에 사실상 레벨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이제 30명 이상 꾸준히 보내는 학교들 저희가 다 A그룹이라고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물론 민산 이제 전체 정말 적으니까 비례해서 알겠지만, 이렇게 한 20명대를 보내는 학교들을 저희가 대략 이제 B그룹 정도로 분류를 하고,
이제 10명대 보낸 학교들을 요 아래 있는 학교들이겠죠. 이제 C그룹 정도로 분류를 합니다. 이제 거기서 봤을 때 대원외고는 A그룹에 속한 학교. 그리고 이제 뭐 대원외고 홍보 영상에도 나오지만 문과로만 30명을 보냈다는 데 있어서 예, 약간 그런 면에 있어 뭐 나름대로 좀 자부심을 갖고 있는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ABC 등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다시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마 제가 다음 달에 외대보고 진행을 할 텐데 외대보고는 이제 여기 그 수시 정시를 합치면 거의 60명이 넘어가죠. 하지만 이제 수시로만 보면 33명이고 아무래도 또 이제 이과가 합쳐진다는 면에서는 이제 또 약간 차별화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쨌든 대원외고는 A그룹 학교다. 자, 근데 이제 하나 좀 들어가 보시면 뭐 저희가 서울대만을 놓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약간 합격 현황이나 합격 자수가 나옵니다. 뭐 이건 이제 아마 그 실제 대원외고 설명에 좀 더 업데이트된 자료가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우선 이 자료 합격 현황 보시는 것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여기 좀 보시면요. 잠시만요. 또 늦게 들어오신 분들 있네요. 네. 뭐 서울대 33명, 뭐 연대 92명, 고대 118명.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만 하면 벌써 한 240명 되잖아요. 그러면 2019년에는 대원외고가 서영고 간 애들이 전체가 250명인데 240명이나 간다 보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중복 합격에 포함된 거고요. 심지어 이제 연대나 고대는 전형을 2개 이상씩 쓰죠. 그러면 여기 한 명이 막 2개, 3개 됐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숫자는 이 중복 합격을 포함한 거라서 수시를 6개까지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제 6명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실적은 뭐 매년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실제 실적이 한 요거의 진짜는 한 30에서 40% 정도라고 보시는 게 보통 정확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대를 봤을 때 이제 많이들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는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를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대원외고를 가는 게 좋으냐 아니면 뭐 내신 따기가 상대적으로 편할 것 같은 근처 학교를 가는 게 좋으냐. 근데 이제 요걸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대원외고가 서울대를 많이 가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그게 문과고 그건 부정할 수 없는데 이 분포를 한번 보시면 인문대 쪽에 13명 가죠. 물론 이제 서울대 인문대 물론 좋은데 가면 좋은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기학과와 비인기학과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에 따라서 가고 싶은 학과가 다를 텐데, 즉 서울대를 가더라도 대원외고는 꼭 가고 싶은 과를 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이제 이거는 매년 그래왔고 올해도 실제로 그랬는데 한 전교 30등까지는 학과를 안배를 하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경영이나 자율전공이나 이렇게 좀 덩어리가 큰 데는 뭐 한 2명, 3명까지 쓰게 하는데 정원이 작은 과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가 있을까요? 생활과학대학의 소비자학과죠. 분류대 소비자학과라든가 아니면 뭐 사범대 교육학과라든가 이런 데는 정말 많이 잡아야 2명쯤 뽑히거든요. 아주 간혹 3명 뽑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등부터 너 가고 싶은 과 어디야? 라고 한 다음에 내가 7등이다. 근데 경영학과를 가고 싶어요. 7등인데 그러면 경영학과 자체를 못 쓸 수도 있는 거죠. 앞에서 한 서너 명이 다 경영학과를 써버리면.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뭐 서울대 자체를 가는 게 목표라면 과에 상관없이 그러면 대원외고를 가시는 게 괜찮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만약 내가 원하는 과를 꼭 가야 한다면 예. 오히려 대원외고를 간다고 하면 원하는 과는 쓰지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 선택을 좀 하셔야겠죠. 네, 늦게 들어오신 분들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대원외고에 대한 좀 말씀을 하나하나 드리고 있고요. 중간중간 보시다가 이제 의문이 나시거나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주시거나 아니면 DM을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답변을 그때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왼쪽 표는 네, 중복 합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 40% 정도만 봐야 된다. 오른쪽 표를 말씀드리는 건 네, 서울대를 가긴 하지만 모두가 원하는 과 혹은 인기학과를 가는 것은 아니다. 를 좀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올해 입시 결과는 아직 모르는 거고요. 작년 결과를 가지고 왔는데 이제 2가지로 좀 파악이 됐습니다. 우선 1점대와 2점대 학생들이 증가했다. 이게 이제 1점대, 2점대가 대체 무슨 얘기냐. 이제 고등 입시를 안 치러보신 입장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그 고등 입시에서는 1등급이 전체 정원에 뒤에 표가 나옵니다만, 표를 좀 보고 올까요? 그 표를 좀 보고 와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 요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요렇게 이제 아까 쓰는 학교들이 정해지는데, 이건 채팅창을 제가 좀 이용하겠습니다. 1등급은 이제 그 4%까지 받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영어도 1등급이 있고요. 뭐 국어도 1등급이 있고 수학도 1등급이 있는데 그럼 이제 다 각자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
이제 예를 들어 A라는 학생이 뭐 영어는 1등급이고 수학은 3등급이고 뭐 통합사회는 5등급이니 뭐 이런 식으로 등급이 나오는 거죠. 그거를 단위수를 곱해서 전체 시수로 나눠서 자기 내신 평균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2.3이니 2.7이니 뭐 3.5니 이런 등급이 되는 건데 또 1등급은 4%입니다. 1등급은 4%고 이 앞에 걸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4%, 4%면 보통 이제 250명이니까 원래 몇 명이 되는 거예요. 10명쯤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는 이렇게 대원의 것처럼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많은 학교에서는 이 등급들을 다 나눠갔기 때문에 예를 들어 올 1등급인 친구들은 나오기가 힘들죠. 근데 과거에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특히 이제 지금 2학년들은 이 외고가 가장 바닥을 찍었을 때 들어간 친구들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미 이제 작년부터도 1점대가 한 4, 5명 있던 거에서 한 7, 8명으로 늘었습니다. 10명까지는 안 되면 상당히 늘어났고 2점대 중반 이하도 20명 가까이 된다. 그럼 2점대 중반이라는 건 2등급을 받는 인원수는 기본적으로 플러스 7%거니까 그러니까 누적 11%. 그러면 이제 25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뭐 이제 27.5등이죠, 산술적으로는. 근데 이제 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니까 2점대 중반이니까 뭐한 17, 8명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늘어난 거죠. 그리고 3점대면 아예 35등 밖으로 밀려버린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내신이 양극화됐다는 거죠. 과거에는 1등급이나 2등급 초반이 굉장히 적었었는데 10명도 안 됐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늘어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내신이 이제 상향 이제 좀 위로 몰렸고 위에가 늘어났고 그만큼 이제 아래 7, 8, 9도 늘어났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제 뭐 3점대에서 그러면 이제 뭐 서울대 최초 합격을 한다? 이거는 이제 뭐 거의 힘들어졌고 아주 예외적이 돼버렸고 그다음에 그 작년 특히 이제 이런 그 학과별 안배가 잘 안 되면서 그냥 이제 내신대별로 애들을 흩어버리면 생기부를 못 살리기 때문에 오히려 입시가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서울대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한 4점대 초반까지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대 유디아스나 고대 비인기학과를 진학을 해왔었는데 작년에 정원이 학종이 저희가 한 20% 줄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그냥 전년도처럼 쓰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우수수 떨어졌죠. 우수 떨어 참패한 결과가 좀 왔었고 이 줄어든 학종 정원은 아마 다시 늘어나진 않을 겁니다. 당분간은. 그래서 계속 이제 작년 기준에 의한 그 진학이 불가피하고요. 올해는 그래도 좀 맞춰서 쓰신 것 같아요. 작년에 그런 참패를 좀 보고 올해는 좀 반영해서 조금씩 다 이제 조금 그 안정되게 합리적으로 좀 쓰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대 같은 경우에 작년에 계열 선발이 감소를 했는데 계열 선발이 감소를 했는데 요거 감안 안 하신 거. 그다음에 서강대는 1, 2차가 통합 정원이 늘었는데 계속 서강대 정원 많았다고 적다고 안 쓴 거. 이제 이런 요인들 때문에 어쨌든 연고대는 굉장히 실패했다. 그러니까 서울대는 유지를 했는데 연고대는 많이 실패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좀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대체 대원외고에 가서 대학을 가려면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되느냐 보통.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워낙 천차만별입니다. 생기부 수준도 있고 뭐 정시 사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냥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본인이 여기 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파악하시는 의미를 제가 좀 정리를 약간은 조금 러프하게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거 갖고 그냥 어디 다른 데 가서 말씀하시면 그거 틀렸다 이렇게 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있는데 어쨌든 큰 그림을 좀 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략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내신이 한 2등급까지, 그러니까 2등급까지라는 건 2.0까지니까 앞자리가 1점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뭐 스카이 교과도 가능하고 서양과 한의에도 갈 수 있고 이와 뭐 제약학과 정도 여기 제일 인기죠. 이 정도까지 간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걱정이 없죠. 한 10등까지는. 이거 제가 내신 때와 등급 때 그냥 대략 좀 맞춰드렸는데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2점 초반대까지, 그러니까 전교 14등입니다. 네, 전교 14등 정도까지는 혹시 뭐 이렇게들 가고요. 근데 여기까지가 어디야? 서울대 인기학과를 쓰는 거죠. 아까 보셨던 뭐 경영 경제 계열이라든가 정해라든가 이제 뭐 미디어라든가 이런 학과들. 그다음 2점 중반까지 내려오면 이제 서울대 약간 중위권학과. 뭐 이게 좀 애매한데요, 여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사회대에 있는 주요 학과들, 그다음에 인문대에서 인기가 있는 영문과, 사범대 교육학과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연고대 인기학과, 뭐 연고대는 일단 뭐 문과니까 상경계열이 인기가 많죠. 그래서 성대 글로벌, 뭐 글로벌 경제, 글로벌 경영, 글로벌 리더, 글로벌 융합 이런데
여기까지 이어지 이대 제약학과까지 씁니다. 이제 요걸 넘어가면 이제 서울대가 비인기학과로 바뀌죠. 연대는 중간학과죠. 고대는 여전히 인기학과 씁니다. 성대 글로벌 쓸 수 있고요. 경희대 한의에는 일단 2점대까지는 돼야 된다고 보고, 물론 많이는 안 씁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알기로는 대여섯 명 쓰는데 그중에 한 명 정도 되거나 말거나 하죠. 그다음에 이대의학대는 빠졌죠. 그다음에 한 3안팎 정도 오면 서울대 비인기, 연대 비인기 이렇게 이제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일단 서울대 경계선 및 연대 활동우수 경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대 활동우수 경계선이고요. 2점대까지, 그냥 뭐 거기 뭐 3.0 안팎까지가. 그다음에 3점대를 넘어가면 서울대를 뭐 지르는 학생들도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약간의 이제 행운이나 소신을 갖고 쓰는 것이고, 연대는 이제 UD로 바뀝니다. UD나 하스로 바뀌고요. 아니면 이제 연대생활과학대학. 그 다음에 이제 뭐 고서성한, 고성선 인기학과, 3점 중반 한 42등까지가 요 정도, 3점 후반까지가 연대 UD 여기까지. 그러니까 일단 연대를 뭔가 UD하스, UIS라고 제가 따로 설명해도 드리는데, 어쨌든 연대를 갈 수 있는 막차는 3점대 내신은 나와야 됩니다. 그럼 대략 한 50등이죠. 그 다음에 4점대 압박까지 계산하면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4점대 넘어가기 시작하면 사실 고대, 성대, 서강대도 좀 그 과를 잘 골라서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고 아마 4초까지를 극소수가 쓰긴 쓰지만 그렇게 합리적인 지원이나 보지는 않고요. 고성서를. 그러니까 이제 고대가 어떻게 성서랑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고대는 이제 수능 최저가 걸려있는 전형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없는 성서한과 비슷한 만큼 좀 이 레인지가 넓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4점 중반이 오면 한중 정도, 그다음에 여기 경시 보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예전에 뭐 4점 한 중후반이 경희대나 뭐 시립대 간다 그랬는데, 이것도 그냥 4점 한 사실 초중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라인이 한 0.34 정도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사실 이제 4점 중반이 넘어가면 대원여고에서 거기를 써라고 보통 한 3년 전만 해도 생각했었던 전동홍수 라인, 그 다음에 이제 혹은 그렇지 않으면 논술 아니면 정시 올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제가 대략 90점 잡았는데 보통 저희가 한 100등 정도를 잡게 됐을 때 그 정도면 이제 사실은 건동홍수 정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실 건대가 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립대랑 건대랑 아직 큰 차이는 없고요. 그러니까 동홍수까지 내려간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요즘 뭐 한창 뭐 한 달 전까지 이제 배치 컨설팅하고 지지난주까지 먼저 썼지만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아직도 뭐 대원외고 5점대가 뭐 중경계시는 갈 수 있겠지라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부모님들 중에. 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정도 선이 나름 합리적인 선인 것이고, 물론 이제 이 밑에서도 붙을 수 있습니다. 붙는 경우 없다는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제 보편적인 경우는 요 정도 선, 그러니까 요 정도 등수에 들어야 수시, 학종으로 이런 전형들을 쓸 수 있습니다. 어차피 뭐 교과 보고 가시는 건 아닐 테니까. 그다음에 이제 특기자는 거의 없습니다. 특기자는 거의 없어서 이제 연대 UT가 특기자고, 여기 아마 이제 여기 있죠. 이대 어특, 국특 요 정도만 남아 있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제 그럼 지원 패턴이 어떻게 나오느냐? 요 내신 때 이제 이건 전과공 내신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개별 약간 조건을 좀 달아놓은 겁니다. 정시에 어디 갈 수 있냐에 따라서 지원 패턴이 달라지는 거. 대략 이제 2점대 중반 정도 잘하는 학생들이죠. 20등 정도에 들어와 있는 학생들 이렇게 쓰고요. 그다음에 중후반 정도 되면 이렇게 씁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설명은 안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혹시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점대 초반 학생들. 이렇게 서울대 써서 붙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선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3점 중반. 여기서도 성대는 뭐 사과가 조금 상당히 비인기 쪽으로 밀려나고 있죠. 4점대. 네, 일단 이 정도고요. 이 뒤를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사실 4점 중반이 넘어가게 되면 보통은 이제 논술 전형을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정시 올인으로 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4.5 뒤에 친구들은 아까 보셨던 그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제일 중요한 전공어 얘기로 가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외고를 오시는 분들에게 가장 강조를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매 학기 전공어가 대략 한 8시간 정도 잡히죠. 물론 뭐 약간 학기에 따라 변동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전공어 내신이 안 나오면 사실은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전공어 내신을 3 이내로 어쨌든 막아야 되는 거고, 4까지만 해도 어떻게 다른 과목을 커버를 치는데 5 정도까지 가게 되면 사실 엑스카이를 가기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뭐 어떤 과든. 그러니까 외고를 간다는 거의 장점은 이제 뭐 학교 프로그램이 수시에 특화돼 있다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내가 가고 싶은 과를 틀어졌을 때 플랜 B로서 어문 계열에도 가야지라는 게 있는데, 전공을 못 해버리면 이제 어문 계열을 갈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공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지문 이해, 해석 능력, 어휘와 문법 평가 등이 있는 것이고, 수행 평가는 쪽지 시험, 단어 시험, 보고서 발표. 이 보고서 발표를 이제 그 세트에 열심히 써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 수시에서 강점이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뭐 독일어 전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전개된다고 선배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물론 이거는 한 3년 정도 시차가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지금도 아마 달라졌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면 대략 이런 걸 한다는 걸 좀 보고 가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살다 온 애들이 있으면 어떡하죠? 근데 1학년 때는 살다 온 친구들이 좀 내신을 잘 받는 경우도 있는데, 잘 받는 경우도 있다는 건 반드시 잘 받지는 않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뭐 중국에 살다 왔는데 중국어 내신 5 초반부터 뜨는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내신 공부는 한국식 공부를 따라갈 방법이 없죠. 그래서 늦어도 2학년부터는 만회가 가능하다. 즉 뭔가 그 네이티브로 살다 왔다는 프리미엄은 한 학기 정도, 길어야 1년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스페인어 전공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이런 문제들이 많이 힘들다고 하죠. 맞는 것을 모두 고르시고. 그다음에 중국어 전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이제 어떤 문항의 구성이나 수행평가 시간 같은 것은 아무래도 선생님이 달라지시면 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인 분위기를 파악하시는 걸로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프랑스어 전공이고요. 자, 다음에 국영수로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질문들을 제가 받았는데요. 지금 서울대가 이제 권장 과목이 현 고2부터 적용이 되죠. 그래서 뭐 경영 경제 쪽, 뭐 경제죠. 경제 관련 미적분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하느냐. 사실은 이제 대원외고는 미적분을 방과후 수업이나 특색 수업 형태로 이미 이수를 해왔고, 그 내용들을 생기부에 기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정식 교과 편성에서 미적분이 들어갈지는 뭐 이제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반영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대입에 있어서 불이익은 없을 거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국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 중에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달라졌을 수도 있고, 뭐 부분적으로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선배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해 준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감안을 해주시고요. 아마 뭐 구체적인 교과 편성표 같은 건 이제 그 학교 알림이라든가 아니면 입시 설명에서 나올 테니까 그 부분으로 많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교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들은 그때그때 채팅창으로 좀 남겨주세요. 다음에 영어고요. 요 MMS를 가지고 많이들 고생들을 하는데, 그리고 최근에는 뭐 그렇게 막 뭐 1초, 2초 갖고 점수를 깎기보다는 이제 그 제가 가장 최근에 들은 이야기는 뭐 이거 어쨌든 암기해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대본을 보느냐 안 보느냐 이 정도 가지고 보통 점수를 깎는 것 같고요. 그리고 대원에 보면 뭐 다 엄청 공부 열심히 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 대본 안 외워서 가서 막 점수 깎이고 그래서 등급 7로 떨어지고 이런 경우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아주 뭐 전부 다 막 99점 나오고 그러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3, 4년 전에 비하면. 자, 이제 어떤 그 다음에 대원만의 좀 시그니처 프로그램 보겠습니다. 이제 요건데요. 이제 특색 수업이 일단 하나 있고요.
요건 이제 제가 작년 거를 가지고 왔는데 요런 특색 수업들이 개설이 돼요. 그래서 뭐 과학기술의 윤리적 이해, 수학적 관점에서 의사결정의 최적화, 요건 이제 매 학기 바뀝니다. 창의적 사고가 어쩌고저쩌고 뭐 등등등. 그래서 이제 요들은 내용들이 기재가 되기 때문에 아마 다른 학교에 비해서는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소위 말하는 계열 적합성 혹은 전공 적합성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거 학술 연구 심화 활동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별로 책 하나 읽고 보고서 쓰고 발표하는 거였는데 요게 원래 이제 2학년 1년 동안 하다가 올해부터는 1학년 2학기로 좀 당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전반 좀 당겨졌고 아마 내년에는 또 다른 아마 이제 선택 과목으로 그 좀 더 약간 그 고교학점제스러운 걸로 갈 것 같은데 요것도 일단 시그니처 활동인데 요건 이제 1학년 2학기로 원래 2학년 당겨졌다는 거 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이제 뭐 DHS를 지인용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교에서는 아직도 이걸 많이 강조를 하세요. 강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입시에 있어서는 그렇게 유용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뭐 이거를 DHS나 뭐 지인용을 받기 위해서 하신다면 상관없겠으나 이거를 입시에까지 활용하시라고 본다면 그렇게 쓸모가 많지 않고요. 그래서 뭐 토플 점수 몇 점을 받아야 되고 뭐 델프를 어디까지 해야 되고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 이화여대 특기자 전형을 쓰는 데는 유용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입시에 있어서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임원 활동인데요. 자, 임원 활동은 좀 이렇게 상반된 얘기가 나와요. 학급 임원은 생각보다 할 일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떤 친구는 회장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좀 애들 표현을 빌려면 결국 케바케인 건데 그래서 일단 학급 임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평가가 엇갈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부장에 대해서는 뭐 대체로 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신입부원 선발부터 신입생 환영회, 공연 동아리의 경우 한 학기당 서너 번 이상 포장 공연 준비, 연습 훈련 연습대회 좀 많았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동아리에 이제 아무래도 활동 난에는 좀 잘 써주시고 쓸 내용이 많아지니까 좋다라는 얘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가성비 높은 건 애들 말로 붓장이라고 그러죠, 붓장. 그래서 축제 기간에 전시회 여는 거, 뭐 졸업 파티, 수능 파티 외에는 이거 아마 수능 파티도 없어졌을 거예요. 이외에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뭐 특히 코로나 3년이기도 했고 그래서 임원 활동은 뭐 당연히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좋습니다. 근데 뭐 임원 활동을 3년 내내 하면 입시가 엄청 유리하냐?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생활기록부상으로 기재되는 게 일단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좀 아쉬운 건 어쨌든 자소서가 이제 없기 때문에 대입 자소서가 없기 때문에 뭐 좀 이런 걸 쓸만한 날은 줄어들었죠. 그래도 여전히 이제 동아리 500자는 살아있기 때문에 동아리를 잘 선택을 하시고 또 뭐 이제 부장이나 차장 정도도 하나쯤은 동아리 여러 개 하니까 하나쯤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동아리고요. 자, 동아리는 이제 이런 동아리들이 있고요. 뭐 저스티스 유네스코 뭐 조금 변화는 있고 이제 그 올해부터는 기존에 이제 없던 무슨 뭐 철학 무슨 예술 이런 동아리도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저 역시 이제 입시에 좀 발빠르게 적응하는 양상을 보여주시고 있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대체로는 이제 학술 동아리 쪽이 좀 더 인기가 있습니다. 공연 동아리보다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입시를 좀 생각하는 눈치 빠른 친구들 학술 동아리로 몰려가는 경향이 있고 근데 이제 공연 동아리에서도 예전처럼 정말 공연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이제 음악 미술 체육도 실기만 하는 거 아니잖아. 이론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생급에 기재해 주시니까 꼭 뭐 학술 동아리 못 들어갔다고 뭐 좋은 대학 못 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올해 이제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던 새로운 동아리들 어쨌든 이게 그 동아리 이름이 키워드가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뭐 예술 철학 동아리, 뭐 문학 미술 동아리 이런 게 좀 몇 개 생겼어요. 그래서 역시 좀 입시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대원의 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제 뭐 학술 동아리 이런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원하는 사람은 각자를 발표를 하고 에세이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재를 해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혹시 여기 뭐 그런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대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생기부 다 이제 뭐 창체 쪽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자율 동아리만 빠진 거고 기존과 자동 공지 똑같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아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학동에서. 다음 방과후 수업입니다. 방과후 수업은 근데 이제 요거는 해보면 제가 이제 뭐 한 15개 학교 정도를 요걸 조사를 해서 일단 설명회를 그동안 한 3년 정도 해왔는데
대일 외고 빼고는 평가가 보통 안 좋습니다. 평가가 안 좋고요. 대원도 뭐 썩 좋진 않은데 어쨌든 수특이나 수능 완성 문제를 풀고 정리한다는 건 장점이 있었다. 근데 이제 이건 3학년 수업 교재는 다 수특이나 수한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메리트는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리더십 캠프, 인문학 특강, 인지과학 특강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아마 이제 이거는 방과후로 안 하시고 아마 특생이나 뭐 이제 이런 걸로 하실 거예요. 왜냐면 방과후로 생기부에 못 쓰게 됐거든요. 그래서 역시 생기부에 기재 가능한 쪽으로 대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글쓰기 수업이 있고 그다음에 뭐 AP 심화 미적분 요거는 이제 뭐 DHS 위한 수업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GLP라고 있잖아요. 이거 아직도 이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유학 만 코스 근데 제가 알기로는 GLP 학생들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없고 이제 10명 밑으로 떨어진 지는 한 3, 4년 됐고 벌써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말 해외 유학이 메인 골인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뭐 외대부거나 아니면 뭐 민사고나 아니면 뭐 서울국제고나 이쪽으로들 더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과거만큼은 이쪽 트랙을 받는 친구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기보다 거의 없죠. 자, 대회나 프로그램으로 가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한 가지. 그 대회가 이제 수상 실적이 대학 측에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죠? 지금 이미 그 고일부터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수상 실적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대원외고 같은 경우는 수상 대회에 참여하거나 수상 실적을 어떤 형태로든 생기부에 우회적으로 남겨주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거를 입시 친화적인 학교로 분류하는 기준이고요. 그래서 뭐 이런 내신을 까먹으면서 대회를 준비할 이유는 전혀 없겠으나 내신과 병행하면서 어쨌든 같은 내신대가 있다면 수상 실적을 가진 친구들의 생기부가 훨씬 더 풍부하고 흔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상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다만 이제 대원은 전통적으로 대회가 그렇게 많지 않고 이제 어학이나 이제 약간 이런 교과 위주의 대회가 많기 때문에 수상이 쉽지 않을 뿐이지 수상 실적은 여전히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독일어를 잘하면 당연히 독일어 에세이 대회 나가면 될 거고 뭐 또 프랑스어를 잘하면 불어 경시대회나 뭐 신앙성 대회 같은 걸 나가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스터디 활동을 많이 하는데 특히 이제 3학년 때는 본인이 지망하는 학과에 맞는 스터디들을 학교에서 짜주세요. 그리고 학급에서도 운영을 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든 이제 생기부에 쓸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어 작문대회 같은 것들도 네, 하게 되고 사실은 이런 교과대회를 수상하는 친구의 특징은 뭐 일부러 준비하진 않죠. 예를 들면 수학 경시대회를 갑자기 준비한다고 수학 실력이 느는 건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대회에 나가서 상을 타는 것은 여전히 유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몇 가지 이제 대원의 시그니처를 소개해드리면 요거는 이제 특색 수업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뭐 영문학을 듣는 친구는 특색 수업인 HB는 진짜 위대한가를 수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그 외고들에 비해서 특히 이제 대원이 우위를 갖는 거고요. 특히 이제 뭐 영어과가 이제 없어지긴 했습니다만 다른 이제 어문 계열 쪽에서 특히 이제 서울대 정도 레벨에서 이제 대원이나 대일이 상대적으로 다른 외고에 비해서 우위를 갖는 이유가 원서 강독 수업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문 계열을 가려면 고등학생들은 자연스럽게 어학 위주로 좀 이 활동들이 형성이 되는데 대원하고 대일은 문학 쪽이 형성이 있고 생기부도 괜찮고 과거엔 어쨌든 자소서 쓸 만큼의 그런 퀄리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어문 계열 가는데 우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때거나 아니면 내신이 조금 대원 친구가 나빠도 어문 계열에서는 이쪽이 더 유리한 실적을 내는 이유는 사실은 이런 특색 프로그램 같은 게 한몫을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특색 수업이고요. 영화 이해란 수업이고 뭐 이런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뭐 미디어라든가 이런 데 가려줬고 아니면 내용적으로 봤을 때 이 친구는 이제 그 젠더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뭐 사회학이라든가 뭐 인류학 쪽 지원하는데도 관련된 스펙으로 잡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인문학 특강. 요건 이제 아직도 3학년에 남아있는 시그니처 프로그램이고요. 뭐 이제 당연히 인문대를 가는 친구들한테는 자소서에 단걸 소재로 썼고 이제는 더 중요하겠죠. 이제 생기부에 들어가야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에 그 뭐 물리학이나 이제 과학 철학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문과지만 상대적으로 이과적 속성을 갖는 뭐 자유전공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아니 뭐 아까 가끔 보셨지만 한의나 약학 가는 친구들은 가장 이제 메인 활동으로 활용하는 거였습니다. 이것도 인문학 철학, 과학 철학 같은 거 들어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
스터디. 그래서 이제 뭐 사학과에서 인기 없는데 어쨌든 갑자기 난 그래도 사학과라도 가야겠어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런 스터디 활동을 통해서 생기부를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봉사활동인데요. 우선 봉사활동은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그렇게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었습니다. 요소는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최근 코로나 3년이었기 때문에 봉사 시간 같은 것도 이제 취소 시간도 많이 좀 낮아졌고요. 다만 이제 지금 고2들부터는 저기 학교에서 안 하는 활동, 학교 활동이 아니면 봉사 시간 자체를 쌓기가 힘들죠. 기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의 봉사 프로그램을 이용하시는 게 좋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웬만하면 교내 봉사 동아리에 가입해서 함께 봉사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그 봉사 기관에서는 뭔가 꾸준히 정기적으로 나올 사람들을 보통 찾는데 이제 고등학생들 내신 기간도 있고 하니까 좀 특정 기간에 맞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이렇게 찾아가시면 이제 기재도 하기 힘들 뿐더러 실제 활동도 힘든데 그런 이제 봉사 동아리랑 같이 해온 기관들은 이게 딱 맞춤형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중간고사 끝나고 뭐 잠깐, 기말고사 끝나고 뭐 잠깐 이런 식으로 이제 학교 측과 이제 쌓아온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봉사 시간은 이렇게 학교 봉사 동아리로 메우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 이제 에필로그입니다. 이제 졸업생들한테 그러면 대원외고를 생각하는 후배들이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냐 물었더니 영어와 전공어 공부를 열심히 해두면 좋겠다. 이제 뭐 이제 영어과 아니어도 그랬는데 어쨌든 이제 영어과는 없지만 그래서 이거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대원외고의 수학 문제는 시험이 준하는 난이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난이도가 이제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제 외고 오니까 뭐 사실은 뭐 저도 그런 얘기하지만 요새 외고 가시면 이과 애들 없어서 좋아요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대원외고 좀 되는데 공부 못하는 애들이 수학 못하는 애들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오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혹시 교우 관계, 대원외고반의 특수한 상황과 성격, 그리고 안에서 공부하는 스트레스가 어떤 것이고 무엇이 힘든지를 가장 잘 이해해주는 동기를 가져봤다. 그래서 어쨌든 동기 관계를 잘 지내라.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은 소수과는 이제 뭐 없어졌죠. 사실은 영어가 없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그 반에서 계속 단편성이 돌아가기 때문에 어쨌든 뭐 원만한 관계는 학교상에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두 가지 학생들에게 추천하지 않는다. 영어 다시 나왔죠. 영어를 잘해야 한다. 그다음에 수능 준비, 그러니까 정시로 가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굳이 올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제 올해죠. 22년 입시에서 대원외고에 이제 그 정시 실적이 꽤 늘어난 걸로 나타났는데 사실 정시는 학교를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학교 측이 뭐 저희가 뭐 정시형 학교로 부르는 게 그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내신고사가 약간 수능형으로 나온다는 거 하나 그런 경우거나 아니면 정시 실적이 좋거나 보통 정시 실적이 좋으면 정시형 학교로 불리는데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정시는 혼자 열심히 공부를 했거나 아니면 솔직히 재수를 했거나 학원을 다녔거나 한 거기 때문에 학교 측의 영향은 매우 적죠. 물론 뭐 내신이 수능형이었다면 이게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대원은 사실 뭐 그런 쪽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그전에 비해서는 정시에 좀 신경을 쓰는 편이긴 하지만 막상 다녀본 친구들은 거기에 이렇게 우호적으로 얘기를 내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수시를 바라보고 갈 때 의미 있는 학교이고 정시를 바라보고 갔을 때는 굳이라고 좀 한번 재고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소서와 면접 얘기를 좀 짧게 마무리격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자소서 개괄인데요. 뭐 사실 대원외고만이 아니라 자소서의 기본 폼은 거의 같죠. 일부 몇몇 학교를 제외하면. 그래서 제가 일단 자기주도 학습 경험을 쓰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원 동기와 계획을 쓰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인성 문항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또 자기주도 학습에는 이제 교과목 공부한 얘기를 열심히 한 걸 쓰기도 하고요. 이제 뭐 수학이든 뭐 영어든 과목 공부한 걸 쓰기도 하고 저는 이제 어쨌든 아직까지는 중등교육 과정이기 때문에 특정 과목의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것도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 과목을 열심히 공부한 동기와 계기, 공부한 과정과 방법, 그리고 그에 따른 성과와 성취 정도를 적어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뭐 좀 일부 학생들 중에는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 중에는 이거 자체를 좀 가볍고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내가 영어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뭐 수학 공부 이렇게 했을 때 얘기는 절대로 우습거나 가벼운 이야기가 아니고 충분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음에 심화탐구라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제 발표나 보고서를 저희가 얘기를 하죠. 중학교 과정에서도 이제 수행평가 같은 걸로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류를 얘기를 하는 거고 요거는 6가지 요소로 정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목, 역시 이걸 하게 된 동기와 계기, 그다음에 여기는 리서치가 들어가죠. 조사, 대상과 방법, 네, 그에 따라 얻은 결론과 결과, 그다음에 의미라 그래서 이게 기존의 어떤 주장이나 이론들과 다른 게 뭐가 있는지 차별성을 좀 부각을 시켜줘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될 것 같은데 이것에 따라 본인이 받은 영향과 변화겠죠. 이거는 나한테 미친 영향이 되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지원 동기와 계획인데 뭐 요거는 제가 좀 정리를 해놨으니 보여드리면 동기에서 그 보통 왜 이 전공어를 선택했고 이 전공어 정해서 들어오는 거니까 외고기 때문에 그다음에 왜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불어과라면 왜 그럼 다른 외고 불어과가 아닌 왜 대원인지를 잡으시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통 뭐 인재상 뭐 이런 거 뭐 권학 이념 이런 걸로 잡으라고들 말씀하시는데 사실 대부분의 그 외고의 권학 이념이나 뭐 이런 거는 사실 블라인드 해놓고 잘 안 보이거든요. 구별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보통 얘기하는 게 가능하면 이제 첫 번째는 롤 모델. 내가 누구누구처럼 되고 내 롤모델이 누군데 그 사람이 뭐 대원외고를 나왔어요. 혹은 이건 이제 OR입니다. 아니면 여기만 있는 어떤 프로그램. 뭐 특색 수업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동아리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거. 그 다음에 이게 아니면 이제 여기 어떤 진학 실적 같은 거. 뭐 이런 걸 언급해 주시는 방법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계획은 이제 고교 3년 어떻게 보낼지, 그다음에 진학이나 진로 계획을 써주면 되겠죠. 요거는 뒤에서 샘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인성 쓰는데요. 뭐 이렇게 6개가 아마 키워드로 나와 있을 텐데 주로 이제 리더십이나 이타성을 좀 쓰게 되죠. 그래서 리더십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갈등 상황이 이러저러하게 있었는데 이런 솔루션을 가지고 내가 노력을 했더니 협력적인 상황으로 바뀌었어요.로 가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타성은 뭐 봉사를 했거나 재능 기부한 경험이나 보통 학습 멘토링 같은 거 많이 하죠. 혹은 헌신이나 양보. 그래서 이제 요새 코로나 버전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뭐 자가격리된 친구에게 노트 필기를 뭐 일주일 동안 대신해줬다. 뭐 그 선생님 수업을 녹음해서 전해줬다. 이런 버전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거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는 특히 이제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어떻게 해줬다가 부각되면 좋겠죠. 그래서 넘어가 보면 지원 동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제가 아이고, 잠깐 보실 시간을 드릴게요. 이거 좀 지우겠습니다. 보시면 이제 요 뒤에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해서 졸업 후에 이제 어디 이제 사범대에 가겠다. 요 부분이 이제 계획에 해당하는 걸 거고요. 앞부분에 나와 있는 게 이제 교육봉사 동아리 땡땡땡이 얘가 굳이 대원외고에 와야 되는 이유가 되겠죠. 자, 다음이요. 자, 요런 꿈이 있고 대원외고에 요런 프로그램과 비전이 동경을 됐다.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요건 계획 같은 지금 들어가 있는데 무슨 동아리에 들어가서 뭐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자, 다음 면접 복원인데요. 면접은 보통 이제 한 대략 세문항 혹은 네문항 정도 질문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다양한 학습 활동들을 했는데 가장 유의미했던 활동과 이유. 그러니까 이제 아직 학생들이 어리다 보니까 연습을 시키고 가도 이런 당황한 일이 벌어지는데 사실 당황을 하면 안 되겠죠. 당황을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면 학습 활동을 물어봤으니까 내 자소서 어디 있는 걸 얘기하면 돼요? 1번에 있는 걸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당연히 이제 Q&A 뽑아서 연습을 하겠지만 이제 학생들 자체가 그런 만일에 꼭 Q&A대로 질문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대응할 수 있도록 연습을 하고 갈 필요가 있고요. 자, 다음에 위대한 개츠비를 사실 감명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건 이제 약간 확인형 질문이 되겠죠. 실제로 개츠비를 읽어봤는지 확인하는 질문이 되는 것 같고요.
다음은 학습 멘토링 봉사에서 배운 것을 설명해 보세요. 이거는 이제 뭐겠어요? 당연히 자소서 마지막 파트에 있는 이제 뭐 인성문항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러면 거기 있는 걸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약간 일반화시켜서 물어보면 갑자기 애들이 당황을 하거든요. 왜 노인 요양 보건 봉사를 안 물어보고 이런 걸 물어보지? 그래서 그런 약간 당황함을 없어지도록 방지하도록 이제 면접에서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런 경우도 이제 정말 이런 거는 본 자소서에 쓴 건데 글쎄요 이제 저는 이게 그 중학생이 감당할 수 있는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감당할 자신이 있을 때만 써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널리스트에 가장 필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이거는 사실은 이제 준비한 거에다 까먹었다 공정성이니까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면접 준비를 할 때는 자소서와 이제 어째 상황기록 토대로 예상 질문을 30개 정도 뽑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스크립트를 정리해 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달달달 외워가면 이렇게 까먹어 버릴 수가 있고요. 주요 내용들만 약간 줄거리만 약간 그 숙지한 다음에 가서 뭐 그럼 이제 매번 한 80% 정도는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20%는 좀 달라질 수 있겠죠. 그 정도로 가서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면접 대비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약간 특성 많이 뭐 이 학생의 특성요 전학을 많이 다니게 나온다면 역시 뭐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지만 추가 질문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채팅창으로 질문 주실 동안 제가 좀 제 프로그램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오늘 대원외고 고입으로 일단 한정 짓긴 했지만 또 다른 입시 전반에 대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선 저는 이제 이렇게 하반기에 설명회를 좀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셨던 게 전사 특목고 입시 분석해서 국악학원에서 매월 3주차에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다음 달엔 외대부고를 일단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달의 세특이라 그래서 이제 뭐 세특이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듣긴 했을 텐데 그러면 이제 약간 전공 계열이나 학과별로 무슨 세특을 어떻게 써야 할지 뭘 서식 설계를 할지 수행 평가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4주차에 메디스카이 통해서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마 다음 달 1주차는 퍼스트팀 통해서 의대별 스펙과 면접, 그러니까 의대 얘기 하도 많이 들으실 텐데 오늘 아마 대원이니까 의대 별로 관심 없으시겠지만 주변에 있으시다면 이제 오늘 제가 뭐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건 이제 매월 2주차인데 좀 오타가 났네요. 이달의 책이라 그래서 약간 신간 위주로 이제 독서 활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3, 고1, 고2 모두 그럼 책을 소개하는 시간을 저희 밴드 자체 설명회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반기 설명회는 진행 예정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요 고입 자소서 특강 안내 좀 드릴게요. 그래서 요건 두각학원에서 진행을 합니다. 10월 3일 개천절이죠. 오전에 진행을 3시간 반 동안 할 거고요. 목적을 일단 자소서를 좀 써봄으로 해서 자소서 좀 일단 맛보기도 하고 내 생기부의 경쟁력은 어떤지 좀 이제 그 점검을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걸로 제출 가능한 자소서가 완성되지는 않을 거고요. 뭐 한 번 더 스텝 2가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한번 좀 써보는 데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요거는 전반부에는 한 100분 정도 제가 샘플들을 보면서 자소서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좀 강의를 할 거고요. 후반부에는 이제 1인당 한 25분씩 멘토링 받으면서 현장 작성을 할 겁니다. 이 멘토링은 제가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특목고 출신 선배들이 맡아서 진행을 할 겁니다. 진행을 하고 아마 이제 이때 써내면은 2주 내로 다시 이메일 피드백을 한 번 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1 특강으로 진행을 하고요. 신청은 국악학원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그렇게 많은 인원을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빨리 신청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요거 스텝 1 특강 개천절에 국악학원에서 있습니다. 요거는 네, 빨리 좀 신청하시고 등록까지 해주셔야 아마 네,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른 것들은 저랑 이제 개인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뭐 약간 고1, 고2 혹시 자녀도 있으시다면 저랑 이런 프로젝트 수업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연간 멘토링도 소위 이제 연간 관리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대치 쪽에서 그런 것도 하고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네, 요거는 이제 약간 그러니까 데이 프로그램이에요. 데이 프로그램이라 이제 고3들 면접 수업들 그다음에 뭐 고2들은 이제 뭐 생기부 진단 및 설계 컨설팅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요거 아까 말씀드렸고 요건 다 개인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저한테 일단 시간 약속을 잡으셔야 하기 때문에 요 번호로 네, 문자를 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역시 고3 프로그램이고요.
연관 멘토를 아까 말씀드렸고, 자, 마지막. 요 밴드를 좀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보시면 꼭 두각 통해서만 설명회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 송행기 에듀큐레이션 들어오시면 이 밴드가 벌써 4년 돼서 입시 자료들이나 지나간 설명 영상, 뭐 프로그램 공지가 다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가입을 해두시면 아마 남은 입시 기간 동안에 매우 유용하실 것 같아서 꼭 가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밴드 제일 왼쪽 밴드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혼동하시는 경우 있는데 제일 왼쪽에 있는 밴드니까요. 이 밴드를 좀 가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제 여기 질문도 하나 들어왔었는데 뭐 외고를 가도 괜찮을까요? 꼭 가면 좋을까? 이제 그러셔서 제가 여기 OTT를 하나 그에서 의뢰받아서 찍은 게 있어요. 잠깐 보여드리면 제 밴드는 공유가 좀 돼 있긴 한데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이제 바바이오닷컴이라는 데로 되어 있고요. 네, 이렇게 이제 요 보입에 대한 얘기가 이건 다른 거 잘못 들었네요. 보입에 대한 얘기가 좀 들어가 있는 게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외고 국제고를 가는데 유리한 경우, 불리한 경우를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바바이오닷컴에 있는 OTT도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이 정도고요. 네,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네, PPT 좀 앞으로 넘겨놓고 주시는 질문들의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입, 배워내고 중심으로 말씀드렸지만 입시 관련된 다른 질문들도 네,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표를 못 보신 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요건 제가 임의로 정리한 거니까요. 그냥 제 경험상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략적인 선을 잡는 데 있어서. 네, 질문들 들어오신 거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원과 한영을 고민 중인데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글쎄 뭐 이걸 제가 조언을 어디가 낫다, 뭐 어디로 가세요를 말씀드릴 입장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제 차이만을 좀 말씀을 드리면 앞에 표로 넘어가서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한영외고는 여기 있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작년 실적이 좀 안 좋긴 했었는데 대체로 한 20명대 정도 가는 학교예요. 그럼 이 학교는 B그룹입니다. 그죠? A그룹이 아니라 B그룹으로 되는 거고요. 어, 그럼 이제 무슨 이게 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 A그룹, B그룹에 속한다는 게 특정 고등학교가 이 때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영외고는 요거보다 한 칸씩 더 위로 올려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타이트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한 예를 들면 3점 안팎까지 서울대를 좀 써봐요라고 말씀드렸는데 한영외고는 2점 후반까지가 여기 안정권이 되는 거고요. 여기 3점 초과 여기 2점 후로 올라가는 거고요. 3점 후반까지 연대 유디하스 써요 라고 했을 때 그게 한 3점 중반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한 단계씩 타이트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큰 차이에 있어서는. 그리고 좀 학교 분위기에 있어서는 그 코로나 전을 비교하면 한영외고가 좀 더 이제 학생들이 활기차게 다니죠. 뭐 하이파이브도 있고 뭐도 있고 해서 그런 학교 행사들이 좀 많아서 거기에 비해서 이제 좀 대원은 약간 좀 더 학술적인 느낌이 있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춰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어디가 좋을까 말씀드리면 제가 좀 어렵고 뭐 약간 핀포인트로 질문 범위를 줄여주시면 좀 더 제가 자세한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대원 경쟁률이요.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에 저희 바닥을 찍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조금 반등을 했었고, 이제 올해는 저는 그것보다 올라가서, 뭐 예를 들어서 5, 6년 전만큼은 아니지만, 한 3, 4년 정도 전까지, 한 4년 전 정도로 회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네, 네, 그 말씀 맞아요, 여기. 요거는 한 줄 정도씩 밀린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과가 없어진 거는 저는 내부적으로는 모르겠어요. 어떤 목적으로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여기가 그 과거에 저게 이제 문제였잖아요. 한 반씩밖에 없는 과들이 내신이 너무 치열했었는데 일단 오히려 이제 그게 두 반이 되면서 오히려 좀
이런 양극화, 극과를 기피하는 현상이 없어진 게 있는 것 같고, 그런 약간 전략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영어과가 갖고 있는 자신감은 어쨌든 영문과를 가는데 유리하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사실 영어과가 영문과를 그렇게 잘 가지 못했거든요. 외고 영어과가. 왜냐하면 영어는 일반고나 자사고 다 있잖아요, 과목이. 그래서 약간 이건 저는, 그러니까 이건 저의 그냥 추측입니다. 어, 어차피 영어과에서 영문과를 가는데 유리할 게 없다면 굳이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거는 다른 커리큘럼 메이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간 뭐 이제 입시 전략적으로 보면 그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 소수과가 없어짐으로써 내신이 조금 용이해졌고, 영어과가 특별히 우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다른 학교들과 경쟁을 펼치겠다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을까요? 밴드 다시 한번요. 잠깐만요. 제가 밴드를 띄워놨는데 지금 안 보여가지고. 제가 밴드를 좀 찾겠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요 밴드예요. 요 밴드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의 공지도 나와 있고, 뭐 저랑 같이 송수님 자료도 있고, 이렇게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다시 링크도 걸어놓기도 하고요. 다른 학원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뭐 이런 입시 관련 기사도 스크랩해 놓고 해서 아마 입시 때 굉장히 앞으로 입시 생활 하실 때 유리할 겁니다. 네, 다시 보도록 하고요. 경쟁 뉴스 그러고 하니까 외국 폐지 발언은 일단 일단락이 됐죠. 그리고 사실은 작년 뭐 그전에도 사실은 거의 폐지가 된 게 기정사실로 돼 있었잖아요. 이 저희 정권 바뀌기 전까지는. 근데 만일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발표가 나서 폐지하겠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전환이죠. 전환하겠다고 해도 일단 올해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번에 들어간 1학년들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마 올해 들어간 1학년들은 아까 보여드렸던 여전히 이 A그룹 학교라는 지위를 누릴 겁니다. 지위도, 대학에서 본 지위도 누릴 거고, 프로그램도 그대로 살아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올해, 작년부터 외고 마케팅 하나는 어쨌든 이과 최상위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단 뭐 지방은 모르겠는데, 강북까지는 모르겠는데, 이쪽 대치나 강남 쪽에서는 문과가 확실한 친구들은 오히려 외고들을 선택하는 경향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저는 올해 그게 더 강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재작년에는 확실히 고민하시는 분이 많았고요. 외고 가도 될까요? 그러더니 이제 그 바닥을 찍은 거고, 작년에는 그냥 별로 없었어요. 그런 고민 자체가 별로 안 들렸는데, 올해는 아예 외고를 가겠다는 분들이 확실히 체감상으로 많이 느껴집니다. 그럼 뭐 대원에 가실지는 모르죠.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실까요? 요 표를 보여달라신 분이 많네요. 근데 이거는 뭐 공식표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대책 없이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그냥 대원외고만 가면 뭐 예를 들어 뭐 중경외시는 간다라고 하시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중간 그리고 절반 안에 들어가야 하는 거죠. 이게 90등이라고 하지만 사실 2학년 1학기나 2학기부터 내신 버린 애들이 그냥 7, 8, 9를 맞아주거든요. 네, 제 연락처 여기 있고요. 여기서 블라인드는 생기부 블라인드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뭐 이미 이건 많이 보도가 됐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 따로 준비를 안 했는데 그냥 요거 보면 아시죠? 여기 보시면 지금 어쨌든 생기 블라인드 수시잖아요. 수시 블라인드가 21일부터 실시가 됐죠. 근데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사실 있나요? 한학원 요회 많았던 거 원래 40명대였고
그러니까 수시 블라인드가 처음 실시될 때부터 이제 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정시 위주의 학원에 소속돼서 이쪽을 폄하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두 가지 말씀을 항상 드렸었는데, 첫 번째, 계속해서 주요 대학에, 아까 무슨 예를 서울대에 학생들을 꾸준히 보내온 학교의 생기부는 서울대에서 인지를 할 수밖에 없다. 그건 눈에 익으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알아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표준 편차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아이들 평균과 표준 편차. 그게 보통 대원외고 같은 경우에는 10을 잘 안 넘거든요. 물론 이제 뭐 3학년 1학기 가면 좀 벌어지긴 하지만 사실 그런 걸로 봐서도 학교의 레벨은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이미 드러났지만 생기부 블라인드는 별다른 효과가 지금 밖에서 뭐 얘기했던 것처럼 효과는 없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렇게 뭐 한 2, 30명씩 보내는 학교들은 그래서 이제 그거는 별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다. 예, 유불리에 작동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영어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 글쎄 뭐 이거는 절대적인 평가는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그냥 제가 토플을 준비하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공인 인증 시험이 그거니까 보통 이제 토플을 중3이나 고1 때 애들이 보면 한 105점에서 110점 사이는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더 잘하는 애들이 많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는 보통 그 정도가 안 나오면은 영어 때문에 좀 고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걸 제가 토플 공부하라는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냥 그 정도의 실력, 그냥 하나 예를 들면 그 정도를 보통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뭐 플루언트하게 스피치라고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전공어 준비는요, 보통 11월부터 아마 학원 반들이 좀 들어가죠. 그러니까 제가 학원 기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뭐 제가 그런 학원에 소속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11월부터 한 석 달 정도 이제, 넉 달인가요? 11월, 12월, 1월 요 정도 좀 이렇게 선행을 좀 하고 가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두 가지 조심하셔야 되는 전공어는 첫 번째는 학교나 아니면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OT 때 나온 선배들이 공부 안 해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물론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 하면 3등급 이내를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미리 준비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고 해서 보통 이제 그런 외국어 학원 가면 전공어 학원 가면 자꾸 이제 인증시험 반을 돌리라고 하거든요. 근데 인증시험반까지 돌려야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실제로. 음.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둘 사이 준비를 어쨌든 서너 달 정도는 하고 가야 되는데 인증시험까지는 약간 퀘스천 마크라고 말씀드릴게요. 영어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마 지금 뭐 선행하는 학원이나 교과서 반 아니 뭐 저 뭐 선행하는 학원에서 자소서를 아마 봐주신다고 할 거예요. 근데 뭐 거기서도 봐주실 수 있지만 어쨌든 요 제가 자소서만 따로 떼서 진행할 때는 뭔가 다른 게 있으니까 예, 따로 어쨌든 편성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 데서 받고 계셔도 이제 어 생각보다 진도가 잘 안 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특강을 한번 좀 보내주셔서 전반적인 좀 틀을 좀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두각학원 특강 많이 좀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그럼 오늘 설명이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달에 또 아마 의대보고 편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